현대일렉입니다. 어저께 주가가 9% 폭락을 했죠. 9% 어제 실적 발표하고 그리고 9%가 아주 급격하게 꼬라박아가지고 거의 장중에 그래 끝머리는 조금 줄였습니다. 마감 가서 그렇죠. 그리고 마감 거래가지고 3시 넘어까지도 9%였었는데 끝에 가서 조금 줄이긴 줄였네요. 8% 하락을 하고 오늘은 다시 3%의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게 또 때가 됐죠. 자, 지금부터 시작해서 이제 일주일간 코스피의 주요 대형주들이 어제도 있었고요. 그래서 정확하게는 이제 20일부터 시작해가지고 30일까지 사이인데 이제 가장 많이 몰리는 게 이제 오늘 아니고요. 이제 24, 25, 26 이렇게 되어 있죠. 이때 현대, 기아, 하이닉스 그래서 이제 내노라는 하는 각 대표적인 대형주들이 집중적으로 실적 발표를 하는 때입니다. 실적 발표를 하는 때다. 또 실적 사기단이 등장하는 때가 됐다는 얘기죠. 실적 사기단 시작이 됐어요. 지금 딱 그 케이스에 해당되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요거 말고도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뒤쪽에 CJ 같은 케이스. 자기들이 이제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주고 하고 싶은 얘기만 하는 거죠. 이게 증권사 레포트들이 이게 객관적인 팩트를 체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인 같은 소리를 해대고 있습니다. 매번 지금 그러고 있죠. 그래서 실적 사기단이라고 하는 얘기라고 실제 팩트를 점검해 드리지 않습니까? 자, 이 현대일렉트릭을 살펴보죠. 이 현대일렉트릭하고 하나에어로를 비교를 해본다 그러면 우리 증시 쪽에 이제 지금 메이저들이 얼마나 이 모멘텀에 집중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아주 뚜렷하게 볼 수가 있는 흐름인데요. 그 전에 작년에 현대일렉트릭이 미친 듯이 나갈 때는 하나에어로가 빌빌대고 있었죠. 그렇게 강력하게 하지 못했었고요. 지금 또 하나에어로가 집중적으로 가고 있는데 또 현대일렉트릭이 또 빌빌대고 이러고 있습니다. 자, 우리 증시의 업황 강세 섹터는 총 4개가 있다라는 얘기를 드렸었어요. 이 4개의 업황 강세 섹터는 지금도 여전히 호실적, 좋은 실적이 나오죠. 첫 번째, 방산. 그다음에 두 번째, 조선이고요. 세 번째, 전력설비. 그리고 네 번째, 화장품. 이렇게 했습니다. 딱 4밖에 없어요. 그 외에 없습니다. 업황 강세인 섹터는. 이렇게 딱 4개, 반도체가 업황 강세라고 볼 수는 없죠, 지금. 그래서 딱 4개밖에 없어요. 이게 4개의 섹터들, 반도체 같은 경우도 대부분의 기업들 같은 경우 실적이 안 나고 있었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 보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HBM에 특화 있는 하이닉스라든가 이런 몇몇 회사들이 올라가지고 그런 거지 반도체 전체가 실적 나고 실적을 바탕으로 치고 나는 업황 고시를 바탕으로 치고 나는 그런 섹터는 아니었거든요. 자, 이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이제 최근 들어서 미증시가 약세를 보이고 그리고 엔비디아 같은 종목들 이제 AI 수요 둔화 우려 이런 형태의 얘기를 하면서 두들겨 맞으니까 그거로 해서 압박을 받아서 최근에 4월 초의 저점 고점 대비 43%의 하락이랍니다. 거의 반토막 났다는 얘기죠. 45만 원에 있던 주가가 25만 원대까지 지금 내려왔지 않습니까? 거의 주가가 반토막이 났다가 그리고 커버돼서 돌아가서 지금 위치가 딱 기존의 원래의 저점 자리예요. 저점 핵심 자리 지금 딱 기준선이죠. 박스의 기준선. 그래서 기존에 주요한 자리로 여기서 십자 긋고 올라 들어가느냐 패딩이 치는 기술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강해요. 자, 이건 왜 내렸는지 여기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해서 본다라고 하면 현대라서 지금 얘기 좀 나오는데요. 이게 또 똑같은 소리 또 나오고 있죠. 지겨 죽겠습니다 이제. 진짜 지겨워져. 이게 작년에도 피카웃 우려 있었다 그랬죠. 또 나오지 않습니까? 피카웃 우려. 다음 종목에서도 또 나옵니다. 피카웃. 이 새끼들은 무슨 입만 열었다 그러면 피카웃. 하나에어로 같은 저 잘 나가는 하나에어로의 경우에도 3번의 피카웃설이 있었다 그랬죠. 전력도 마찬가지고 화장품도 마찬가지고요. 조선도 피카웃이 있었죠. 조선도 2번. 계속 입만 벌렸다 그러면 피카웃이에요. 또 피카웃이랍니다. 또 피카웃. AI 및 데이터 투자 모멘텀 둔화. 여기에 이게 진짜 포인트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모멘텀만 가지고 게임을 한다. 우리 기관 뭐라고 얘기 들었죠? 모멘텀에
목숨 건다라는 얘기죠. 목숨 걸고 있다. 그래서 이제 뭐 대신증권 같은 경우에는 조금 좋은 얘기를 했고요. 이거 이 피크아웃 우려 과도하다. 피크아웃을 주장하는 데들 같은 경우 계속 피크아웃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두들겨 패가지고 공매도하고 그런 거죠. 자, 쭉 그래서 지금 뭐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고점 우려에 대한 시험돌라 이거 피크아웃 주장하는 거죠. 여기 이제 피크아웃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업황 여전히 상승 사이클이고, 예, 맞아요. 업황 상승 사이클인 거. 자, 쭉 내려가 보면 이제 딱 그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예, 실적 자체로는 굉장히 좋은 실적이 나왔습니다. 자, 분기 매출 처음으로 첫 1조 돌파 얘기 나왔고요. 그다음에 관세 매 영향도 그렇게 크지 않다. 왜냐라고 하면 이쪽 같은 경우는 여전히 공급 우위 시장이기 때문에요. 지금 미국 빅테크 같은 경우에 계속해서 투자하겠다고 그러고 거기서 이제 발을 뺀 것들은 결국 마이크로소프트 하나거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투자한 회사에서 발을 빼면서 거기서 고목만큼 데이터 센터를 딱 줄여버린 건데 그거 가지고 미증시 조정과 함께 엔비디아 밀리자 그냥 같이 두들겨 패버리고 그리고 피크아웃설 그전에도 피크아웃설이라 그랬어요. 계속 얘기 드렸지 않습니까? 피크아웃설이 한두 번이 아니라고. 자, 내용 살펴보게 되면 1분기 영업이익은 70%가 올라갔는데 주가는 내려갔다 이거죠. 주가는 내려갔다. 이 피크아웃설이 지금 어디서 진행되냐라고 하면 이거 이전에도 우리가 실적 분석을 해드리면서 여러 번 보여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전년도 혹은 전분기 둘 중에 하나가 전년 동기 혹은 전분기 둘 중에 하나가 적자인 경우에 예를 들면 전년도에 적자였었고 이런 기업들 많죠. 작년 동기에는 적자였었는데 이번에 흑자로 돌았다. 이거 많이 봤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흑자 전환 이러면서 두들기는데 보면 사실은 전년도까지는 적자였었고 조선주들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그 전까지 적자였다가 이제 돌고 있는 회사들 아닙니까? 그래서 작년하고 비교하면 전부 다 흑자 전환인데 올해는 내내 흑자였어요. 올해는 내내. 그래서 전기보다는 전분기 실적의 반밖에 안 되는데 전년하고 비교를 하면은 흑자 전환이 되어 있다. 그럼 자기가 보여주고 싶어서 흑자 전환만 내놓죠. 그래서 지가 파는 종목 같은 경우는 전년도 건 빼버리고 전분기를 대비하면서 야 전분기보다 나빠요. 피크아웃입니다. 이런 얘기하는 거. 지금 이 현대일렉트릭이 그리고 바로 다음 종목이 나올 종목이 똑같은 소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요한 모멘텀은 앞에 얘기한 것처럼 자, 이건 북미향이죠. 북미향. 그래서 지금 북미향이 계속 잘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급자 우위의 시장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미치는 거는 가격에다 그대로 전가시켜버리면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음식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밀가루 가격이 오르고 설탕이 가격이 오르고 이렇게 올라버린다 그러면 음식료 가격이 어떻게 하죠? 바로 올려버리죠. 라면 가격 같은 경우. 그대로 해서 이 제품 가격에 전가를 시켜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공급자 쪽에서 마음대로 정하는 쪽 같은 경우 얼마든지 그런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전력 설비 같은 경우는 공급자 우위의 시장이기 때문에 가격이 전부 다 전가가 되고 그래서 관세는 기본적인 관세 그것만 두들겨 그 기본 관세는 국가별로 관세되는 건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북미를 핵심 타겟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매도 타겟이 돼버린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는 주가가 굉장히 좋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또 매도하는데 피크아웃 우려를 뭘 가지고 얘기를 하냐라고 하면 신규 수주입니다. 신규 수주. 그래서 신규 수주가 이게 딱 그 앞에 얘기했던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준다라고 하는 바로 그 케이스에 해당되는 건데요. 전분기 대비로는 수주가 늘었습니다. 전분기 대비로는 수주가 늘었어요. 여기 아래쪽 이렇게 보시죠. 1분기 수준 직전 분기 대비 여기는 이게 직전 분기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기 잘 보세요. 그래서 지들 보여주고 싶은 것만 얘기한다라는 얘기입니다. 1분기 수준은 직전 분기 대비 68.8%는 기록했다. 수지 엄청나게 좋은 거 아닙니까? 중동 쪽에서 잘 돼가지고요. 북미가 아닌 중도. 이래서 이제 자기들이 사고 싶은 쪽 같은 경우라 그러면 예를 들면 두산 인프라코, 두산 에너빌 같은 경우는 그렇죠. 원전이 악재를 된다 그러면 원전 두들겨 펴버리고 그 다음에 가스 가지고 당겨 올릴 때는 원전 대신에 가스 가지고 당겨 올려버리고 이런 식으로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준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는 이래가지고 이쪽을 지금 포인트를 두고 있죠. 근데 전체로는 무슨 얘기가 나오냐라고 하면 위에 올라 들어가 보면 자, 여기 나오죠? 이쪽에서는 이제 여기 신한하고 하나 같은 경우에 하나증권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지금 공매도체가 특정의 증권사가 몇몇 개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나쁜 쪽만 콕콕 집어내는 회사들. 그래서 뭐 이 정도 회사가 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그렇게 큰 레포트라고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신규 수주 감소했으나
자, 아래쪽에서 보면 1분기 직전 분기 대비 68%가 올랐다는데 여기 신규 수주 감소했대요.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 전년 동기 대비로 감소했다는 얘기입니다. 전년 동기로. 그래서 전년 동기로 얼마 감소했냐라고 하면 전년 동기 대비 6% 7.2%예요. 여기 나오죠? 7.2% 감소했다 이겁니다. 전분기 대비로는 68%가 증가했고 전년 동기 대비로는 7% 감소했는데 어디다 포인트를 둬요? 전년 동기 대비 7% 감소한 걸로. 이런 케이스는 앞서 작년도에 있었던 HMM 같은 종목에서도 봤지 않습니까? HMM은 컨테이너 선사예요. 컨테이너 선사. 그러니까 컨테이너선 매출 비중이 90%가 넘습니다. 벌크선도 하긴 하는데 벌크선 매출은 10%밖에 안 돼요. 근데 얘들이 무슨 짓을 벌였냐라고 하면 매출이 90%가 넘어가는 컨테이너선은 이익률이 20%대가 올랐고요. 매출의 10%밖에 안 되는 벌크선 같은 경우는 이익률이 10%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본다 그러면 90% 매출을 차지하는 컨테이너선이 이익이 올라가니까 당연히 실적이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벌크선이 내려갔다고 그거 콕 찍어가지고서는 얘 나빠요, 피카웃이에요, 이런 얘기를 벌였었죠. 그렇게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증권사 레포트가 얼마나 개팔인지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대표적인 케이스를 예시드리는 종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크래프톤이라든가 이런 종목들. 이 케이스도 지금 똑같은 거예요. 지금 68%가 올랐고 7%가 올랐는데 이 중에서 7%다 찍어가지고서는 나빠요, 피카웃이에요,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게라고 어저께 급락을 시킨 거예요. 자, 어제 내려간 케이스 같은 경우에 어제 내려갔던 주가에 이제 또 이 이유를 달아보면 이게 뭐가 나오냐 그러면 외국계 창구 쪽에서 매도가 나왔다는 얘기예요. 외국계 지금 매도가 들어있다. 차익 시행과 더불어 재료 노출에 따른 경계 매물로 가세한 걸로 보인다. 이게 뭔 개소리입니까? 재료 노출 실적 나왔다 이거죠. 실적이 나와가지고 경계 매출을 한다는 거는 앞서처럼 주가가 이렇게 굉장히 많이 나왔을 때 피크아웃이 우려될 때 이때 이렇게 두들겨 패는 거죠. 이게 무슨 경계 매출, 이게 경계 매물이야 이게. 이게 그다음에 외국계들이 차익 실현에 따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수급 들어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예, 보면 자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파는 것 같아요. 자, 위에 보시겠습니까? 지금 차트에서도 보이죠. 지난 1년 동안 주가가 1년 전 여러분 1년 평균으로 친다 그러면요 지금 밑에요 아래에요 이거 지금 보이시잖아요. 지금 현재의 주가보다 위쪽에 있던 구간이 훨씬 더 많습니다. 아래쪽 구간보다. 이게 당연히 쭉 앞서서 계속 샀던 외국인들 같은 경우 평단이 높을 수밖에 없죠. 31만 원입니다. 이거요 어저께 이렇게 떨어뜨린 것 같은 건 이거 차익 실현이 아니에요 이거. 손절 매물이죠. 오히려 이렇게 최근에 지금 계속해서 주가 밀려 내려가면서 외국인들 계속 팔고 있지 않습니까? 엔비디아 떨어지고 이렇게 쭉 팔고 이게 손절이에요. 손절. 그 앞에 들어왔던 거 차익 실현이 아니고 장기 입장에서는 아직 팔 입장이 아니고 이건 뷰구를 갖다 살펴봐야 되는데요. 이렇게 해서 장기적인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얘 지금 팔아야 될 이유가 없거든요. 실적 계속 잘 나오고 있는데 뭔 피컷 같은 소리 하고 있어요. 계속 잘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잘 나올 거고 여전히 없어 못 파는데. 이거는 이제 중기적 관점에 매수분이 지금 위쪽에서 샀던 거 이제 꺾여서 내려갔다가 되돌아오서 여기서 다시 밀린다라고 하면 이거 줄이잖아요. 비중 축소 이건 내지 않습니까? 기술적으로 이거 들어와서 넘어 들어온다 그러면 모를까? 이제 이렇게 돌아서 못 가고 이렇게 밀려면 이렇게 내려오는 거 이거 기술적 매도잖아요. 지금 아래쪽으로 구간으로 계속해서 외국인들에서 손절 매도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걸 받아 들어가는 게 누구냐라고 하면 기관입니다. 연기금 같은 경우가 이렇게 쭉 받았고요. 이제 화면에 나온 것처럼 기관들 같은 경우 그동안에 내리쳐 팔고 있다가 주가 밑으로 내려오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계속 사죠. 야 피컷이라며 왜 사니? 근데 피컷이라며. 야, 너는 피컷 종목을 이렇게 사냐? 그것도 이 고가에? 비싸다며. 이런 거예요. 이래서 항상 제가 실적 사기, 수급 사기 얘기하지 않습니까? 실적 시즌만 들어오면 얘기 버리는 거 아닙니까? 실적 사기, 수급 사기. 자,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 똑같이 실적 사기, 수급 사기입니다. 자, 엔비디아가 계속 밀려 내려간다라고 하면, 미증시가 계속 호적거린다라고 하면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얘기가 틀리죠? 자, 미증시 같은 경우는 계속 버티고 있고, 그리고 지금 반발 매수세 들어오고 있고, 어제 오르고, 그리고 오늘도 지금 트럼프가 말을 바꾸면서 지금 주간 선물이 1.7%, 그래서 우리 선물도 지금 1.7% 올라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요거 신규 매수는 여전히 그래도 좀 뒤로 밀어두시는 게 낫습니다. 뒤로 미시는 게. 그래서 전력주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 주가 따라간다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예, 저 앞에서부터 내내 그렇게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엔비디아 따라간다고. 그 엔비디아가 돌아 들어오면 반도체보다 이게 먼저다라는 얘기 계속해서 이 종목의 키 포인트로 설명을 드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확실하게 살아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이걸 뭐 굳이 먼저 하실 필요 없어요. GNC 에너지 같은 전력 쪽에서는 개별 강세 종목 그거 하시면 되는 거고요. 다만 이제 이 현대일렉트릭을 장기 보유하신 분들이라 그러면 이거 조금 더 내려고 말고 신경 쓰실 필요 없습니다. 아직까지 그대로 계속 보유하시면 돼요. 이게 장기적인 관점이 훼손되는 거 아니고요. 피카오셀은 이미 저 앞에서부터 계속 나오던 거고, 하나 에어로 경우도 지난 1년 동안 피카오셀이 3번이나 나왔던 종목입니다. 4번이죠, 4번. 무려 4번, 즉 분기마다 매 한 번씩 피크아웃을 주장을 했다는 얘기예요. 분기마다 한 번씩 피크아웃. 딱 숫자로 치면 4번입니다. 1년에 4번이라면 무슨 얘기입니까? 분기마다 한 번씩 피크아웃 주장을 했다는 얘기야. 매분기 실적 나오면 피크아웃, 실적 나오면 피크아웃, 실적 나오면 피크아웃. 이걸 분기마다 반복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조선주, 전력주, 화장품주. 최고 강한 거는 자동차 5년째 피크아웃, 1년 동안 5번의 피크아웃. 맨날 보지 않습니까? 피크아웃 우려 불식, 피크아웃 우려 불식. 예, 이제 자동차는 2달에 한 번씩 반복하고 있는 섹터고요. 계속 그러는 거예요. 저게 혹해가지고 속으시면 안 된다 이겁니다. 이 정도 들어가는 종목들은 이제 요 중에서 누가 그때 조금 더 나으냐야. 그래서 이제 방산이나 조선이 조정을 받을 경우 반대로 그때 가서는 이제 이 전력이나 최근에 화장품에 그랬던 것처럼 이제 그때 전력을 열심히 보자는 얘기입니다. 엔비디아가 올라 들어온다 그러면 확률 99.9%로 엔비디아가 올라 들어오면 조선 방산을 팔고 전력을 삽니다. 딱 잘라서 얘기해도 돼요. 지금까지 항상 그래왔으니까 15년간. 지금도 똑같죠. 피크아웃이라며 사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뻔하잖아요. 이러면 돌아 들어가는 거. 조선 팔고, 조선 방산 팔고, 그리고 이쪽으로 붙인다라는 얘기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대일렉이겠습니다. 지금 아침 시간이죠. 이제 거의 곧 장 이제 시작되는데요. 58분, 55분. 자, 지금 빨리 들어오면 조금 이제 뭐 타이밍이 조금 늦은 감도 있습니다만 지금 들어오시면 자, 오르고 얼른 다운 받고 들어오시면 이 오르고에서 또 아침 추천 종목들을 집중적으로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빨리 들어오셔야 돼요, 빨리. 안 들어오셨던 분들, 오르고 활용 안 하신 분들 각 앱스토어에서 한글로 오르고 누르고 들어오시면 자, 이런 종목들도 제가 자주 설명드리고, 그리고 지금 가장 빠르게 튀어나갈 수 있는 점, 매일매일 그날 가장 강했던 거, 어제 같은 경우에 뭐 탄소 포집, 재생에너지 뭐 이런 것들, 그 전에 AI, 그래서 지금 정책 돌아가는 거에 따라서 세종시 이전, 계룡건설 같은 종목 저 밑에서부터 가장 먼저 딱 찍어서 드리지 않습니까? 자, 지금 이런 거 다 뽑아드리면서 수익 내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현대 일렉트릭 이런 종목들도 저 앞에서부터 해서 따따따블 나온 종목이죠. 하나 에어로도 따따따블이고요. 하나 에어로 같은 경우는 지난 11월 이후로만 180%입니다. 4개월 동안 5개월 동안 180% 직전이에요. 현대로템도 180%. 그 앞에 집중해서 먼저 나가 하나 오션 170%. 자, 이렇게 대형주로 이런 수익들도 내드리고 단기로도 공략해드리고 여러분들 취향이 어떤 쪽이건 관계없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오르고 활용하셔서 큰 수익 내시기 바랍니다.